예,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인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위, 무성제, 자왈, 여, 득인언이호, 왈, 유, 담대, 멸명자, 행, 부류경, 비공사, 미상, 지어, 언지, 시랴. 자, 자유가 무성의, 이제 무성은 요즘으로 치면 읍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성읍의 제, 요즘 치면 그 장이죠. 그래서 읍장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가 무성의 이 장, 읍장 정도가 되었는데 공자가 만나서 묻습니다. 여 득인호, 여 득인 언이호. 너는 사람을 얻었느냐? 그곳에서 사람을 얻었느냐? 자, 이 질문 자체도 예사롭지 않죠. 왜냐하면 어쨌든 읍장이 되었고 뭐 됐건 그게 하나의 행정 책임자라고 한다면 행정 책임자로서 먼저 해야 될 게 그 행정을 같이 잘 이끌어 나갈 사람을 얻는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 공자가 너 거기서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을 얻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대답합니다. 유 담대 멸명자, 담대 멸명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가 그 뒤에 나오는데요. 행, 부류경. 자, 이 어떤 걸을 때는 행동에 있어서 경은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에 말미암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도로서만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할 때 정도로서만 한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비공사. 공적인 일이 아니면 미상, 지어, 언지, 시랴. 이 언이 바로 지금 이 자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미상, 지어, 언지, 시랴. 내 집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어떤 처리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해서 이렇게 이 자유 집에 들린 적은 있지만 사적인 걸로는 들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아주 공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담대 멸명자가. 그래서 사적으로 들린다는 그 소리는 무슨 소리겠습니까? 뭔가 잘 봐달라든가, 뭔가 이렇게 아부를 하겠다든가, 뭐 나중을 위한 어떤 뭐 보험을 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담대 멸명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인간이고 또 이 공적인 인간이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공명정대한 길이 아니면 처리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얻었다고 지금 자유가 이 공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자가 되게 좋아했겠죠. 뭐 그런 좋아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 아주 조그만한 읍의 짱이다 행정 책임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얻는 게 제일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데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나 현대에 있어서도 이런 공적인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에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없어져가는 뭐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맹지반, 불벌, 분이전, 장인문, 책기마왈, 비감후야, 마부지냐. 자, 이 공자가 말합니다. 맹지반이라는 사람은 떠벌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뭐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분은 지금 이 어떤 전쟁 같은 게 나가서 패퇴한 게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은 후미에 서는 것들인데요. 패퇴해서 이렇게 쫓겨올 때 후미에 쓴다라는 겁니다. 후미에 쓴 그 소리는 자기가 먼저 이렇게 앞장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금 후미가 항상 이게 위험하겠죠. 패퇴했었을 때. 왜냐하면은 거기에 지금 적군에 의해서 침탈당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요. 그런데 맹지반 이 사람은 패퇴할 때 맨 후미를 자기가 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입니다. 장인문. 이제 성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들어가려고 할 때는 그때는 책기마와 자기 말을 막 이렇게 채찍질 합니다. 그리고서는 한 소리가 비감후야. 내가 감히 뒤에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마부지냐. 말이 빨리 못 달려서 내가 이렇게 뒤에 섰을 뿐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패퇴하는 그 후미를 지키기 위해서 뒤에 섰던 것들이 아니라 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봤었을 때 맹지바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그 어떤 자기 공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공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왈, 불유 축타지녀, 이유 송조지 미, 난호 면허 금지 세의. 자, 공자가 불유 축타지미, 축타지영, 이 축타는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축타의 영은 말재간이죠. 축타가 하는 그런 말재간. 또 그 다음에 송조의 아름다움. 자, 송조가 지금 이제 이 요즘으로 치면 이 꽃미남입니다. 당시에 어떤 미남으로서 아주 유명한, 그래서 연문도 많이 뿌렸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축타의 말재관과 송조의 어떤 그 핸섬함, 미모가 없다면 나노 힘들다. 면허 금지세요. 지금 세상에서 면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말재간과 그 다음에 미모가 있었을 때 살아가기 좋다. 뭐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때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송조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 송조의 그 연인이었던 사람이 남자인데요. 물론 그 남영 남자를 씁니다만은 여성입니다. 이렇게 여성인데 그 발음이 그냥 남자일 뿐입니다. 이 남자라는 이 여인도 당대를 이렇게 주름잡던 아주 유명한 여인인데요. 그 남자와 송조가 같이 했던 연문설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러니까 그 남자라는 여인입니다. 그분은 공자하고도 약간 뭔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 뒤에 이제 거의 이 편에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견 남자, 자로 불렬, 부자 시지왈, 여소 부자, 천염지 천염지. 자, 공자가 남자라는, 이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그 여자를 지금 찾아뵙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자자가 들어가면서, 이거는 지금 선생이란 뜻이 아니고 그 공우백자나 말 때 그러한 어떤 귀족의 칭호 있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로가 화딱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자로 불렬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행태, 그러니까 이 처신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소문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을 지금 공자가 만나겠다고 하니까, 만나겠다고 아니라 만난 겁니다. 만나니까 자로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공자가 시지와, 그러니까 시는 지금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자로 앞에서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천염지 천염지,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맹세까지 하고 있는 뭐 그런 경우가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지금 이 공자와 이 남자 이 사람 사이에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또 하게 하는 게 사마천의 사기에도 좀 아주 이렇게 약간 야리꾸리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만나서 이 공자가 절하고, 그러니까 또 답례를 이 여인이 했겠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는 발이 이렇게 쭉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렇게 재미난 표현을 사마천이 이렇게 하는데요. 답례를 하는 여인이 답례를 하는데 그때 허리에 찼던 그 옥의 소리가 짤랑 하면서 맑게 울려 퍼졌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구절을 사마천이 왜 썼을까? 이런 어떤 상상을 하게끔 하죠. 왜냐하면 사마천은 글을 허투루 쓰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글을 한 문장 할 때마다 그것의 어떤 의미, 상징 이런 것들을 밑에 쭉 깔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딱 씀으로써 상상력을 발동하게 했고, 실제로 또 논어에 보면 여기서 본 것 때문에 자로가 싫어해서 맹세까지 하는 경우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공자와 남자 이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이렇게 풍문으로 많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송조가 그 연문설이 있었죠. 그래서 공자가 지금 그 당시에도 말재간과 미모가 있어야 이 세상 사는데 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늘 비슷한 것 같죠. 예,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왈 수능출 불유호 하막유 사도야. 자, 누가 이 지금 문을 통과해서 나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어찌 이 도를 통해서는 나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인생이 사람이 살 어떤 그 도리,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 길을 걷지 않는다 라면서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한탄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공자가 살았던 시대가 전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춘추 말기, 춘추 시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쟁 시대인데요. 전국 시대는 더했고, 근데 춘추 말기에 이미 굉장한 어떤 그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쟁 시대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그 감성도 다 무뎌지고 또 이렇게 인격이 다 파탄나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자의 말 이런 것들을 잘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 우선 지금 급한 게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는 거다, 이런 투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자가 이런 한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논에 보면 한탄하는 장면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인생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태도를 결코 잃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그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즐긴다라는 게 쾌락하고는 이렇게 다른 것들이겠죠. 낙도의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왈 질승 문즉 야 문승 질즉 사 문질 빈빈 연우 군자. 자, 질은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문화적인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고, 질은 좀 더 이렇게 자연적인 거다, 이렇게 우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적인 것, 이것이 인공적인 것 또는 문화적인 것보다 월등해 버리면, 승은 승하다 해서 월등한 거죠. 그러면 야인이다 또는 촌놈, 촌스럽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문화와 문명의 세례를 별로 안 받으면 촌놈 소리 듣겠죠. 그 소리입니다. 그냥 타고난 대로 사는 그 삶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승하면 촌스럽다. 근데 그 반대로 마찬가지. 반대를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문화가 너무 승하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자연의 삶보다 문화가 더 이렇게 너무 승해버리면 사하게 된다. 이때 이 사는 그 당시에 이제 사라고 하는 게 글자를 알아가지고 그 어떤 사실을 이렇게 적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라는 직분 자체가 아주 꼬장꼬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하고 그럴 테니까요. 어떤 그 회계 처리하듯이 하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문화가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성품을 다 잃고 아주 이렇게 꼬장꼬장하고 이렇게 조불조불한 그런 인간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사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자는 그 다음에 아주 멋진 말을 하죠. 문질 빈빈, 문과 질이, 그러니까 문화와 어떤 이 자연적인 것, 이게 빈빈은 잘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가 두 개가 겹치면 거의 대부분 의성어나 의태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빈빈이라는 게 아주 잘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문과 질이 아주 골고루 잘 섞여 있는 상태가 된 뒤에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런 점에서 여기에 지금 유학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유학은 결코 소위 어떤 문화라든가 문명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 문화와 문명을 좀 이렇게 상당히 배척 또는 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도가 있죠. 근데 그런 점에서 도가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문화, 문명, 어떤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 인공적인 것을 아주 높이 치는 것이 있죠. 그게 법가입니다. 근데 지금 유학은 그러니까 법가와 도가의 그 사이, 그 양쪽이 잘 버무려진 상태에 있었을 때 아름다운 삶이다. 아름다운 인간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질 빈빈 연후 군자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에서도 보면 어떤 분은 지금 질이 좀 승한 분도 있고,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 같은 분은 질이 좀 승하다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은 질이 승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문보다. 반대로 문이 좀 승했던 분, 뭐 이렇게 이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라든가 좀 별로 이렇게 뭐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JP, 김종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문이 좀 더 승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문이 좀 더 승한 사람, 질이 더 승한 사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유학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둘이 잘 버무려져 있는 상태. 그래서 도가와 법가의 그 어떤 사이 속에 있는 이런 게 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태도를 유학은 갖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인지생야 직, 망지생야 행이면. 자, 사람이 사는 것은 올곧음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올곧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살아가는 것은 요행이 면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길은 어떤 올곧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것은 요행일 뿐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왈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자, 지지자 아는 자는 호지자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그래서 지금 암, 좋아함, 즐김. 그래서 세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배움의 세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울 때는 늘 낙지자. 이게 이제 목표가 되어야겠죠. 어떤 것들을 즐기는 자가. 그런데 지금 지지에서, 알매에서 끝나버리면 되게 조금 힘겹고 알매에 대해서 더욱 뭔가 어떤 기쁜 느낌들을 못 받는 어떤 안타까운 상태에서 끝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그리고 좋아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많이 한 사람들은 다 호지자 또는 낙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 70대도 글을 쓰고 또 이렇게 번역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을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중인 이상 가이어 상야, 중인 이하 불가이어 상야. 자, 중인 이상, 이제 사람의 어떤 지능의 문제이겠죠. 지능의 문제에서 상중하를 나눈다라면 중인 이상은 그래도 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 상은 딱히 똑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형이상학과 같은 어떤 그 고차원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차원적인 얘기하면 그냥 귀 막아버리겠죠. 안 들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알아서 뭐해? 라고. 그래서 중인 이하는 불가이어 상야. 그런 사람에게는 상에 대해서, 고차원적인 얘기에 대해서,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상중하 이거는 결코 신분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지혜에 대한 어떤 갈급함 이런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현실적인 태도이죠. 그래서 유학은 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있어서도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지 그냥 무조건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다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 속에 다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맹자가 말한 성선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발현되는가는 다른 문제이죠. 예,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지, 문지, 자왈, 무민지의, 경귀신이 원지, 가위, 지의. 자, 번지가 알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알매란 뭐냐? 그러니까 공자가 아주 특이한 소리를 지금 합니다. 무민지의, 백성들이 올바르다고 여기는 것을 힘쓰는 것이다. 또는 백성들이 올바르게 여겨야 할 것에 힘쓰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일 겁니다. 이게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유학은 어떤 뜬구름 잡는 이런 거라든가 어떤 일상사와 무관한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런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이렇게 특이한 소리를 하는데요. 경귀신이 원지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귀신에 대해서 현대의 의미의 그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현대 의미는 그냥 이렇게 고스트를 이제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귀와 신이 지금 이제 개별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기,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어떤 그 신성함 기운이고요. 귀는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신성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귀도 신이고 신도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바꾼다면 그냥 이거는 경신이 원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그때 의미에 이렇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귀와 신이 다 신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지라는 겁니다. 자, 현대는 신을 거의 뭐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하죠. 그런 점에서 원지만 있을 겁니다. 뭐 그 신성함 그런 것들이 어디가 있어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은 인간 속에서 어떤 그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뭐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인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라고 하는 게 현대 문명이죠. 뭐 자연과학에 따른 뭐 그런 어떤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멀리하는 것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신에 대한 너무나 이렇게 그 신에게 쏠리는 그런 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슬을 한다든가 뭐 점을 친다든가 또는 어떤 뭐 사제에게 푹 그냥 이렇게 빠진다든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든가 아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아주 많이 있었죠. 자, 이거는 원지가 없고 경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을 너무 공경하면 거기에 그냥 푹 빠져서 내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자는 그 둘 다가 아닌 경신, 신을 공경해라. 그렇지만 멀리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태도가 어떤 인문적인 의미에서 종교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성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정신줄 놓고 빠져버리는 것도 아닌 그 사이를 지금 공자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주 중요한 어떤 이 공자의 그 종교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공자만이 아니라 좌전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문지, 국장흥, 청어민, 국장망, 청어신. 아주 재밌는 소리 있죠. 나는 들었다. 나라가 흥하려고 하면 백성들에게 듣고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신에게 듣는다. 이때 신에게 듣는다는 소리는 점을 치거나 구슬을 하거나 그런 어떤 것들을 하는 것들이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나라 망한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흥하려면 사람들에게 여론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이미 좌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공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신이 원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자의 어떤 그 종교관을 하나만 더 이렇게 보면은요, 선진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계로문 사 귀신, 자왈, 미능사인 언능사귀, 왈, 관문사, 왈, 미지생 언지사. 자, 계로, 자로죠. 자로가 귀신 섬기, 그러니까 신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섬겨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미능사인, 사람을 섬길 수도 없는데, 언능사귀, 어찌 신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관문사, 그러니까 또 자로가 묻습니다. 감히 묻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자가 묻는다. 미지생, 삶도 알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이게 공자의 종교관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인, 인간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이렇게 명백하게 공자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가로 속에 들어갈 일이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거든 먼저 삶에 대해서나 좀 제대로 알아라. 이게 유학의 태도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